의뢰인보다 잘생겼다? 아우, 잘생겼죠. 예스, 잘생겼다. 봤죠? 제가 더 잘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승철TV 한장훈 변호사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거짓말 탐지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시게 되는데 정확성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 시중에서 파는 이런 장난감, 10,000원짜리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경우에는 진실을 가려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지만, 우리 경찰서, 경찰청 같은 데 있는 그런 거짓말 탐지기의 경우에는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범죄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진술, 또 당사자의 그런 현장의 경험 말고는 다른 증거가 없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성범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은밀한 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증거들이 없게 마련이거든요. 그럴 때 본인의 어떤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증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요, 진짜 좋은 거. 그래서 수사를 받다 보면 그렇게 억울하시면 한번 거짓말 탐지기 조사 받아보시겠어요? 라고 제안을 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때 정말 고민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긴장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손에 땀이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막 심장박동이 떨릴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이거 거짓 반응이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주저주저하고 또 걱정하게 되는 그런 조사 방법이 바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입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제안받았을 때 그걸 거절해도 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거절해도 됩니다. 거절하게 되면 범죄했다고 의심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거절하시면 돼요. 물론 수사보고서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제안했는데 거절했다 라고 기재가 되긴 하지만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거절하셔도 돼요. 그리고 특히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경우에는 우리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서 거짓말 탐지기는 응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거절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너가 당당하면 당연히 거짓말 탐지기 조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걸 회피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조금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거절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관점에서는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그 증거 가치를 낮게 보고 있어요. 형식적인 관점에서는 피고인이 그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게 되면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다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 관점에서는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절차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정말 내 그런 억울한 혐의를 벗을 그런 방법이 없어요. 다른 어떤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오롯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의존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아주 당당하게 무조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아야 되느냐, 또 그런 것도 사실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사실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기피해야만 되는 그런 조사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 카페라든지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거짓말 탐지기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불이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는 진짜 당당하다, 나는 정말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막상 조사를 받아보면 거짓 반응이 나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의 정확성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하는 그런 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뢰인분들이 거짓된 방향으로 저와 상담을 하셨을 경우에 이렇게 또 거짓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사건을 이겨야 되는데 이 거짓말 탐지기가 사실은 덫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조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아까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는 법적인 관점에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강한 증거 가치를 갖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른 증거가 없는데 만일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 거짓 반응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 거의 검찰 송치 그리고 기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냐 안 받냐는 개인의 자유고 그것에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그런 조사 방법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의뢰인분들께 거짓말 탐지기 조사 받지 말라 그래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딱 이 한 경우에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권해드립니다. 어떤 때냐면 경찰 조사를 받아봤는데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요. 수사관의 질문이라든지 태도 같은 데서 정말 혐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필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경찰 조사를 열심히 받았는데 혐의를 벗지 못하고 결국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을 때, 이런 때 더 이상 내가 내 혐의를 벗을 다른 방법은 없고
자연스럽게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수사 또는 재판이 이루어지면 결국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바로 최후 수단으로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번 시도해 봄직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한 경우에는 다른 어떤 증인들이 없고 두 사람만 있는 그런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 수사관의 태도를 보니까 혐의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로 송치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먼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다행히 그 과정에서 좋은 반응이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도 다른 증거가 없는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가 진실 반응이 나오면 사실은 검찰로 사건을 넘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질문을 30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1개, 2개 정도 핵심적인 그런 질문들을 해서 거기서 오는 생체적인 반응 등을 토대로 이 피의자가 진실을 말하고 있구나 또는 거짓을 말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가려내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영화처럼 그렇게 스펙타클하지는 않고 굉장히 간단한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 받으실 때 혼자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제안 받았을 때 바로 스톱하시고, 만일에 변호사 선임을 하셨으면 그 변호사님과, 아니면 만일에 변호사 선임을 안 하신 단계라면 단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아도 될지에 대한 상담만이라도 주위의 변호사님과 꼭 하셔서 그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섣불리 행동했다가 그 결과를 뒤집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